네, 더 새롭고 더 매워진 신황희정승입니다. 개그맨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절기상으로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데 네네. 날씨가 좋았어요. 네, 덥더라고요. 낮에는. 좀 더웠어요. 네. 날씨가 네. 많이 풀렸어요. 맞아요. 아까 네네네. 저도 더워가지고 겉옷을 한 2개 입다가 네. 좀 벗었었는데 일단 뭐 눈을 좀 좋아하십니까?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좀 어렸을 때는 좋아하다가 네. 나이가 이제 차면서 네. 참이 뭐가 차가 막히거나 뭐 좀 차가 미끄러지거나 네. 뭐 이런 경우들도 앞마당을 쓸어야 된다거나 그렇죠. 이런 일도 종종 발생해서 그닥 반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넘어지고 혹시라도 다치면은 이 회복하는데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나이가. 네, 요즘 뭐 이렇게 네. 송년회 하는데 네. 이틀 동안 못 일어났어요. 그렇습니까? 예, 힘들더라고요. 예. 정상근 기자 어떻습니까? 저도 옛날엔 참 눈 좋아했었는데 네. 요새는 차를 못 갖고 나오니까 네. 불편하게 짝이 없죠. 불편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신황희정승 한 주 동안 일어난 일들을 상큼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모습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MBC 미니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이승환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가 이거 뽑아올 줄 알았어요. 네. 지소미아가 사실 가장 뜨거운 이슈였고요.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를 이제 조건부로 연기하겠다라는 발표를 조금 전 6시에 NSC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간략하게 개요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원래 오늘 자정 종료가 될 예정이었죠. 네네. 오늘 오전만 해도 이게 큰 변화의 기류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래 좀 보였어요. 분석이 많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좀 급변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를 이 정부가 조건부 연장하기로 네. 결정을 했는데 일본은 이 12월 31일까지 네. 수출 규제 조치를 푸는 방향으로 이 조건을 걸고요. 대신 이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조금 전 6시에 브리핑을 갖고 네. 이런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해결이 될 거였으면은 네. 진작에 좀 뭐랄까요 미국이 좀 뒷짐지고 있다가 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되게 합의를 봐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뭐 뒤짐지고 있다라기보다는 네. 우리한테만 손가락질을 하다가 네, 근데 네. 이제 후반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면서 이제 일본 쪽으로도 좀 손을 좀 그러니까요. 갖다 대는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미국의 힘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당연한 수순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제가 듣기로 이제 에스포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네. 지소미아 관련해서 이제 일본에게도 뭐 얘기를 좀 하겠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 이후에 어쨌든 뭐 지소미아 종료를 눈앞에 두고 좀 분위기가 좀 급변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미국의 중재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렇겠죠. 어쨌든 지금 뭐 한미일 동맹이라는 이 지금 뭐 이제 축도 있으니까 네, 뭐 네. 이 축을 좀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제가 좀 높아지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미국이 네. 이렇게 뭐랄까 지소미아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뭐 경제 제재를 해결해 주는 느낌으로 또 나중에 또 방위비 분담금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양쪽에 네. 됐지 하고 그냥 예, 5조씩 그러니까요. 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사실 이제 이런 거죠. 방위비 분담금 5배나 정말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소미아까지 이제 한미 간에 어떤 균열이 생기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강한 나라로부터 압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금 더 용이하게 위해서라도 이쪽 지소미아 쪽을 좀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 그건 뭐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 들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일본 쪽에서도 어느 정도 경제 규제 조치 완화 조치를 한다면 양쪽 다 한 발씩 좀 물러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뭐 네네. 그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양보한 거다라는 식으로 좀 미국에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이번 수출 규제 때문에 그 피해를 본 곳이 뭐 우리나라도 뭐 일부 피해가 있겠지만 사실 네.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좀 입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낸 조치 때문에 본인들이 피해를 그렇죠. 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뭔가 좀 이 수출 규제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였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 미국이 그렇게까지 나서 주니까 뭐 우리도 뭐 그 정도에서 뭐 받아들였다 막 이렇게 좀 나가야 이 그렇죠. 방위비 분담금에서 협상이 네. 좀 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미국을 쫓아가서 제발 경제 제재 좀 풀어주세요. 지금 네네. 너무 힘듭니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 그렇죠. 상황 네. 자체가. 예, 예. 어쨌든 상황을 풀고자 했던 어떤 정부의 어떤 의지는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과연 누가 더 많이 양보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청취자분들도 의견 많이 주고 계신데요. 네. 0912번님, 이번 조치는 실망스럽습니다. 결국은 굴복인 거잖아요.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7809번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아무래도 일본이 미국에게 경제적인 압력이 한국을 미국이 압력 작용으로 보이는 듯해서 속상합니다. 단 하루가 돼도 종료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반응들이네요. 0060번님 조건부 연장 또 끌려가나요? 일본은 안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그 일본에서 어느 정도 완화 조치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건데 뭐 발표가 되는 겁니까? 뭐 아직 뭐 일본의 뭐 공식 입장은 나오진 않은 것 같고 근데 다만 네. 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를 했었는데 그 입장은 일본이 계속 유지를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본 쪽에서도 뭐 우리는 뭐 양보한 게 없다라고 이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좀 이게 뭐 말이 먹힐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발표한 거는 12월 31일까지 조건부 연기인 거죠. 그 안에 어떤 태도 변화가 없으면은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다시 정리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WTO 전문가죠. 송기호 변호사. 저희들도 여러 차례 인터뷰들을 했었는데 방송 관계자들에게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네네.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방침은 수출 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반도체 세계 핵심 소재 개별 허가 규제 철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거의 뭐 어떻게 일본은 보면 물러난 게 없어 보여요. 그러네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뭐 NSC 사무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네. 이거 이제 조건부로 이제 정지를 철회를 하는 거를 뭐 이제 정지를 시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 이제 뭐 12월 31일까지 종료를 해보도록 좀 얘기를 해보겠다. 네. 좀 그런 정도의 차원인 것 같은데. 네네. 네.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국민 절반이 지소미아 종료를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응답자의 51%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했고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29%였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문자도 약간 그런 맥락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훈 기자? 뭐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차이가 이 찬반이. 정도 좀 많이 나는 그렇죠. 편이죠. 네. 네. 뭐 어쨌든 지소미아에 대한 뭐 그 일본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민들이 좀 그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좀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불매 운동도 실질적으로 일본에 큰 타격을 줄 정도로 줬죠. 계속 유지를 하고 계셨던 거고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이 지소미아도 일본의 양보 없이는 뭐 우리도 양보가 없다. 뭐 이렇게 좀 의견이 좀 모아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게 뭐 한일 관계 문제를 넘어서 지금 한미 관계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보니까 네네. 뭐 정부로서 너무 부담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국민들로서는 이제 일본이 명확한 답을 내놓은 상태에서 이게 좀 뭐 연기가 되거나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 네. 부분은 좀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안보에 대한 협정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이랑 엮이면서 아무래도 국민 감정은 진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이 예. 경제 제재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방한해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요. 네. 과연 일본 쪽에도 같은 강도로 압박을 가했는지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식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기분 좋은 연말, 따뜻한 연말, 실속 있는 연말.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기본, ETF, TDF, 부동산 펀드 등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까지 미래세대우, 개인연금, IRP 1588-5577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서울에서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삼 퍼블릭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넓은 공원을 계획하고 공원을 조망하는 오피스와 400여석 규모의 컨퍼런스 홀, 일과 휴식을 생각한 몰과 레지던스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공원 속 캠퍼스로 혁신은 혁신적인 공간에서 시작되니까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 11월 오픈 예정. 문의 02-839-3900 현대건설 2019년 9월 말 건축면적 기준입니다.
제가 75년에 태어났는데 반갑다 친구야. 1975년생 여성시대. 제 생일은 1995년 12월 6일입니다. 95년생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당신과 태어나고 살아가는 MBC 라디오. 늘 여러분 삶에 있겠습니다.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에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신황의정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허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문자를 주시는데 0987번님 또 머리 숙였네요. 이제 불매운동 그만하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반면에 이진주님은요. 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개인적인 불매운동은 계속 하려고요. 의견이 굉장히 좀 분분해요. 네네. 많은 분들이 좀 착잡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3920번님 근데 신유진 변호사 왜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각하셨어요. 네. 차 얻다가 버리고 오셨습니까? 제차 타고 왔는데 오늘 아, 또 철도 그래요? 파업도 걸려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계속 연착이 예. 되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만 빼고 다 지각입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우리 네. 황희정 꽤 오랫동안 했는데 네네네. 황현 씨가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네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출연료 조정을 원합니다. 아, 조정은 저희 네. 또 방송 끝나고 아, 그렇습니까? 조촐한 회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소미아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미국 국방부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기사를 취소하라. 굉장히 좀 강경한 그 언어를 사용해서 취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정상근 기자, 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어제 보도가 된 일면 단독 보도였는데 네. 이 미국이 주한미군 한 개 여단을 철수하는 것을 검토한다.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좀 그 뭐랄까요? 하여튼 뭐 어떤 그 소식을 뭐 어떤 그 권위 있는 사람한테 들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미국 그러니까 이른바 소식통입니까? 네. 네네. 그 익명의 관계자, 그러니까 워싱턴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이라는 네. 사람한테 들었다면서 이렇게 보도를 냈는데 네네.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 국방부가 이제 반발을 한 거죠. 근데 네.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실이 아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네네. 취소해라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온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긴 굉장히 합니다. 강경한 표현을 썼죠. 이런 네. 표현은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황현 씨 눈에 딱 네. 띄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뭐 앱솔루틀리도 있었고요. 네, 앱솔루틀리. 네. 디맹드도 있었어요. 네, 네. 요망한다. 네. 예, 막 이런 뜻이 뭐 되겠죠. 사실 그런 표현을 잘 안 쓴다면서요, 미국에서. 뭐 네. 그렇죠. 예. 뭐 웬만한 뭐 반론 정도로 얘기를 할 거면은 그냥 네. 뭐 사실이 아니다라든가 우리 입장은 이렇다든가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뭐 기사를 취소하라 네. 이런 네. 얘기는 저도 좀 들어본 적은 없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보통 뭐 희망한다, 뭐 위홉 이런 표현을 쓴다던가 약간 한 단계 눌러서 표현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디맨드라는 굉장히 그 영어상 보면 강력한 단어를 그렇죠. 썼는데 네. 황현 씨가 말한 앱솔루틀리까지 앞에 있었어요. 네, 앞에 그렇기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말 강력하게 촉구를 한 겁니다. 조선일보라고 콕 찍어서 또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 그런데 네네 말씀하세요. 조선일보에서는 네. 미국 보도를 했는데 미국으로부터 오히려 지적을 당했네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네. 그런데 이 미국 국방부 특히 이제 지금 에스퍼 장관 같은 경우는 살짝 흘리는 분위기였잖아요. 뭐 네네. 조선 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NCND 입장이었어요. 그렇다면은 네, 그랬죠. 이 기사를 약간 즐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확 선을 그은 이유는 뭘까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됐던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좀 논란이 많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외신 컸죠. 보도들을 네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아니 이게 그 동맹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이 네. 동맹이라는 가치를 그냥 뭐 방위비 분담금 얘기로 이렇게 뭐 군을 철수하네 마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냐 뭐 이런 네. 지적도 있었고 또 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좀 전략적인 중요성도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건 국무부 그 부대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 뭐 네. 규모를 줄이는 거 없다 이렇게 또 바로 반박을 했었습니다. 이게 또 우리
그 한미 간의 동맹뿐만 아니라 다른 뭐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도 이게 영향이 굉장히 있죠. 관심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슬쩍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선일보 측에 뭐가 제재가 가해지나요? 뭐 예를 들어 국방부 브리핑에서 뭐 참석을 못하게 한다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죄송합니다. 네네. 그 어떤 뭐 국방부에서 오보를 냈다라고 하면 네. 뭐 국방부가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 대체로 다른 기자들이 제재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가지고. 아, 오. 네네.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뭐 미국 국방부를 출입 못하게 하네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뭐 어떤 별도의 제재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조선일보가 무슨 반응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반응은 있었는데 네. 오늘 사면에 그 미국 국방부가 뭐 관련해서 부인했다라는 기사를 짧게 실었고요. 아, 부인했다. 네, 그 외에 뭐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뭐 사과 정정 이런 건 없었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내릴 것 같지는 않네요. 부인했다라고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뭐 북한이나 뭐 외교 같은 보도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잘못 보도를 해도 그쪽에서 뭐 소송을 건다거나 아니면 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야 이 정정보도문이든 그런 걸 실어왔는데 아니 이건 뭐 외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연애도 그렇고요. 네. 예, 뭐 방송 쪽도 그렇고 기사 한번 내면은 잘 안 내립니다. 맞아요. 기자분들이. 네. 예. 예전에 그 북한의 현송월 씨가 총살을 당했다라는 보도를 냈었잖아요. 네네. 근데 현송월 씨가 남한에 내려왔잖아요. 멀쩡히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미디어널에서 그 현송월이 살아 있던데 네. 이거 오보 아니냐라고 조선일보 그 기자를 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기사를 쓴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결과적으로 오보가 됐다라고. 결과적으로 네, 사람이 결과적으로. 죽다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오보입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냥 그 기사가 아직도 살아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까?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아, 네. 대단하네요. 유주아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조선일보가 국내에서 하듯이 해외 소식에도 MSG를 쳤나 봅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김민조님 트럼프 제발 방위비 분담금으로 장사하지 말길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이 판결 굉장히 관심이 쏠렸죠. 김학의 전 차관 1심 판결. 정상근 기자 일단 무죄로 나왔어요. 네, 어디 가십니까? 네, 잠깐 네, 어휴, 기침하러. 네.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봅니다. 네. 계속 목이 좀 가질가질해가지고. 우리 신유진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보죠. 네. 오늘 대략 어떤 내용으로 판결이 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재판부는 일단 제일 논란이 컸던 것이 성접대 부분이었는데 네네. 성접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판단할 수 없고 그 1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단을 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 성접대 사실에 대해서는 종전에 윤중천 재판에서도 네. 그 성접대 관련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네.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오는 거였는데 네. 사실 이게 그래서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것이냐 포괄일죄를 볼 것이냐 약간 법률 용어긴 한데 그 뇌물 받은 거를 총 모두 이제 하나의 죄로 보면은 네. 맨 마지막 뇌물 행위까지가 이제 공소시효의 공소시효의 기한점이 마지막. 되니까 네네. 성접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성접대 부분도 뇌물 아닙니까? 뇌물입니다. 뇌물로 그래서 평가가 되잖아요. 예. 네, 그렇죠. 뇌물인데 네. 그 2006년도 7년도 있었던 일이니까 공소시효가 하나의 범죄 사실로 보아야 마지막 뇌물 받은 시점이 2011년도이기 때문에 네네. 2019년 재판을 받을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걸로 되는 건데 만약에 별개의 범죄로 보면은 네네. 2006년 7년도에 있었던 성상납 사건은 이미 2016년도에 끝나는 거죠. 공소시효가 2016년 끝났기 때문에. 네, 1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성접대라는 것도 지금 확실하게 뭔가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게 없는 거죠. 성접대를 했다, 안 했다. 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인정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윤중천 사건에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윤중천 씨 사건에서는 검찰을 꾸짖었잖아요. 네네네. 2013년도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만 해도 자세히 검찰에서 조사를 했다면 네. 충분히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실 수사가 원인이 되어서 공소시효가 도과됐다라는 명확한 판결은 내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김학의 사건에서 나머지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네.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공소시효 도가 문제로 판단을 받지 않은 거죠. 이미 윤중천 그 판결에서 이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무죄도 어느 정도 법조인들은 예상을 좀 하고 계셨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그렇습니까? 이게 네. 특가법 적용돼서 이 네. 뇌물죄가 적용이 된다면은 이
지금 마지막 말씀드린 게 공소시효가 2011년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범죄를 총 보게 된다면 가능성이 이거를 있다. 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각각의 개별 범죄를 본다면 네. 공소시효 도가 문제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특가법에서 재판부, 하나의 네. 범위를 볼 것인지 뭐 각각의 그러니까요. 개별적인 범죄의 고의를 볼 것인지 이것이 문제된다고 생각했지 설마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무죄가 나올 줄은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있다 없다 판단 자체를 이제 네, 안 했다고 그렇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1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면서 여전히 무죄로 판단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유엔에서 난민 구제하는 돈도 아니고 1억 5천만 원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쓱 줄 수 있는 돈입니까? 이게 뭐 15만 원, 150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직무 관련성이라는 거는 뇌물죄에서 사실은 무죄로 판단할 때 써먹기 가장 좋은 그렇게 딱 그 사람이 현안에 없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뇌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현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뇌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현안에 최소한의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검찰이잖아요. 검사였잖아요. 그 부분이 그 김학의 네, 전 전 차관이.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힘을 쓸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고위직에 있었는데 전화 한 통만 해도 사실 밑에 있는 검사들이 그 전화 안 받겠습니까? 그런 거를 다 하나하나 추정이지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직무 관련성이라는 거를 네. 엄격하게 보자면. 아니 1억 5천을 자식한테 줘도 증여세를 내는데 그럼 이건 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냥 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사업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까지 그 윤준천 씨 사건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 인맥을 활용해서 그리고 또 은밀한 친밀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성상납까지 했다라는 점을 한 걸 보면은 네. 그 친분 관계를 사업에 이용한다까지는 했는데 이게 직무 관련성이라는 그 항목에서 정확하게 검찰이 입증을 이 입증이 안 정도를 됐군요. 이 정도로 입증했으면 됐겠지라고 해서 좀 뭉뚱그려서 입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윤준천 씨 입장에서는 사업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뭐 이용해 먹으려고 뭐 친분을 과시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약간 보험을 든 것일 수는 있으나 그렇죠. 네. 직접 윤준호 씨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이제 고발 고소 많이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판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란 뜻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스폰서 검사들은 다 무죄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결국? 아니 그럴 검찰 수도 있겠어요. 쪽에서 네. 그 굴욕 아닙니까 이 정도는? 지금은 예. 그렇죠 굴욕이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항소를 할 것이고요. 네. 검찰이 지금 마치 예전 과거사 이제 형사를 다 해서 쇄신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네. 믿고 있는 어떤 일정 부분 굉장히 세게 믿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법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법정에서 왜 네. 눈물을 터뜨렸대잖아요. 아무도 날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 예. 오열했다고 그러니까요. 보도가 나왔었죠. 재판부는 믿어줬네요. 재판부가 다 믿어줬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결론은. 네. 근데 듣고 이 보니까 재판 그러네요. 네. 재판 과정에서 막 책상을 치면서 막 오열을 네. 했다. 막 그렇게 하고 막 가르마가 내 가르마가 아니다 이런 엄청난 쟁점 사소한 그렇죠. 예. 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가르마는 뭐 이슈가 됐습니까? 본인은 주장을 했는데 판사가 그거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냈죠. 네. 애초에 공소시효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으니까.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소미아 결정에 이어서 또 허탈하다는 문자들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말레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제 눈을 의심했네요. 진짜 말이 되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5300번님, 김학의 결과적으로 무죄가 되었군요. 누가 봐도 거기 있었는데. 김대철님, 뭐가 찜찜하네요. 설명해 주셔도 도대체 이해 불가. 이런 문자. 7025번님, 이거야말로 검찰 측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인 듯 합니다. 여러 가지 뭐 허탈함과 의심과 의혹 가득 담긴 문제들 주셨습니다. 네. 이건 윤중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윤준철 씨 같은 경우는 5년 6개월을 받았는데요. 네. 이분도 뭐 굳이 이 뇌물에 대해서 적적인 어떤 뇌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보여졌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공갈이라든지 네네네. 그렇게 사기 미수 이런 사기 이런 쪽으로 해서 5년 6개월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보통 그 자신의 그
죄를 계속 이 윤중천 씨도 계속 무죄라고 주장했거든요. 본인 뭐 죄 없다라고 주장했죠. 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면은 법원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5년 6개월이면은 그 형량이 높은 건 아니었어요. 아, 높은 건 네.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상고 계속 하겠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양쪽 다 1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학의도 네, 그렇고 네. 윤중도 그렇고 어찌됐든 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혹은 의혹 이것이 불거진 게 아마 2013년 3월이었죠. 네. 차관이 되자마자 며칠 만에 바로 이제 불거져서 결국은 6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법 판단이 내려진 건데요. 검찰이 사실은 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양쪽 다. 그렇죠. 네. 사실 제일 잘못한 거는 2013년도에 그때. 계속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다시 조사를 했을 때도 좀 이렇게 굉장히 국민들 성에 차지 않을 정도로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네. 경찰청에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다 했는데 왜 검찰만 가면 저 모양이냐. 그래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계속 올해까지도 그랬는데 경찰들 반발이 엄청났었죠. 네, 엄청났죠. 제가 볼때 신유진 변호사를 검찰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네. 이문정 그 충주지검 검사 그 당시 충주지검 검사가 네. 그때 여한섭 단장 가리켜 가지고 그때 예전에 이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좀 무산시킨 전력이 있다라면서 네네네. 좀 이번 그 김학의 사건에도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얘기가 맞는 좀 얘기가 된 거 아닌가 이문정 검사의 예견이 맞았다. 네, 네. 아. 그런 생각도 한편에서는 듭니다. 네, 2178번님이 이런 문제 주셨어요. 인공지능 로봇 판사님이 필요한 이유도 있네요. 가끔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는 분도 계세요. 법률가들도 뭐 변호사님 입장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네. 변호사도 직을 잃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니, 저는 네. 좋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래요? 네. 예. 과연 인간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래요? 최근에 모르시나 본데 인공지능이 스타크래프트에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전략 전술에는 굉장히 약하구나. 근데 이겼다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스타크래프트는 네. 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너무 그래요? 주제가 확 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딴 데로 넘어가서요.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개그맨 황현희 씨 그리고 정상근 미디어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